김종인, 동인이 맞나? 박정훈이, 진웅이, 사은이, 재환이, 승경이, 선아, 선아가 안 보이지? 태호, 태호도 안 하냐? 건이, 영웅 같고, 준엽이, 영민이, 성환이, 성준이, 지원이, 승직이, 호준이, 야, 이쪽 가쪽을 이쪽 가쪽 중심으로 영상을 좀 그쪽으로 근데 너네들이 꼭 볼만한 영상을 근데 제일 가쪽에 있는지 이쪽으로 조금 너네들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영상이다. 눈 좋나? 잘 보여? 물이 까가지고 오늘 그 신문을 뒤적거리다가 그 지난달에 나왔던 건데 이런 기사가 나왔었더라. 이게 뭔가 하면 구글의 창업이 그 구글의 구글에서 뭔가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뭔가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센터를 갖다가 전 세계에서 보러 다니다가 우리나라 서울로 선택을 했대. 구글 아니잖아. 뭔가 이제 향후에 21세기를 갖다가 이제 말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움직일 새로운 뭔가 신성장 산업을 갖다가 찾아 들어가는 개발하는 그런 창업센터를 갖다가 본 중심지를 갖다가 우리나라 서울로 전 세계를 둘러보고 어디가 가장 중요한가, 어디가 인재가 가장 많은가를 찾아보다가 저런 센터는 어디를 찾아 들어가니까 자원이 많은 곳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쌤 말을 좀 해줘. 자원이라고 다른 기타 사항을 갖다 고려한 게 아니고 제일 중점으로 둔 게 인재야.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우리나라 서울을 찾았는 게 우리나라 서울에 가장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을 선택했대. 그래서 너희들 지금 이제 지난주에 각자 뭐 이래 공부팀들 만들고 오늘 목표 이래 각자 목표 설정해가지고 또 만드는 팀 천천히 찾아가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규남이하고 성지가 사진이 아직도 없네. 지난주에 사진 좀 찍으라고 했는데 안 찍었어요? 안 찍었나? 카메라맨들 내가 오늘 공점 연락했는데 지난주에 카메라 찍어놓고 어떻게 찍었어요? 내가 다 확인해 보니까 그냥 장난 사진밖에 없어. 카메라맨 찍어놨는 게. 선생님 제가 카메라맨 하겠습니다. 그래? 어디 이거 야, 이래 너네들 카페에 이제 다 올리고 나중에 올릴 거
장난 사진이라도 괜찮은데 너네들 장난스러운 풍경 찍어도 괜찮은데 좀 이게 보고 있으면 TV에서 얼마든지 안정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카메라를 들고 흔들어가지고 보는 사람이 어지러워서 잠시도 못 볼 정도로 그런 식으로 카메라를 찍어놨더라고. 그 상상도 쓸 게 없어. 그리고 지난주에 그 빠졌는 이미지, 지금 사진 이미지 빠지는 아이들, 학생들이 지금 현재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규남이 빠져있고 성직이 빠져있고 건이가 현재 사진이 빠져있거든. 빠져있는데 요 친구들 사진 좀 찍어달라니까 그거는 얘 해놔놓고는 막 어디 가고 없고 동영상 찍으러 장난친다고 너무 싫어. 온대로 다 그건 제가 알았어요. 박정우가 했어요. 그거는. 맞다. 하여튼 오늘 요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요거 가지고 그대로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누가 좀 맡아가지고 너네들 오늘 활동 사항을 갖다가 이래 찍어주고 카메라맨은 언제든지 여기 앉으면 좋겠다. 카메라맨 할 사람 오늘 일단 카메라맨 뭐 그쪽 앉았다가 한 번씩 수업 도중에라도 나와가지고 전체를 한 번씩 찍어도 돼 이렇게. 알았어. 카메라맨은 어떤 조직에 가나 제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 알았어. 어쨌든 건방지다. 요 찍을 때 요래가지고 요 빨간 것만 그리는데 네. 어? 사진은 어떻게 찍어요? 사진? 사진 요거 그리는 거. 됐어. 아니, 그래서 빨리 내리라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요번에 동규가 또 오늘 시작하자마자 무슨 택배 뭐 잘못 붙여가지고 우리 반장인데 뭐 첫 수업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된다고 해가지고 오늘 첫 수업 시간에 반장하고 동규하고 너네들 이제 같이 회의 간단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빠졌네. 지난주에 이제 반장이 너네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각자 할 역할들 어떤 거 해나갈 거 이제부터 요번 주부터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부터 진행될 것 같고 어차피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너네들 팀 결성을 갖다가 하기로 했었거든. 그래서 사실 우리 수업이 한 10주 정도 진행될 거야. 10초. 총 지금 이제 벌써 7주 차인가? 한 주에 2시간씩 진행되잖아.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지. 한 3주 지나면 이제 수업이 끝날 거야. 사실 쌤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다 보니까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데도 너무너무 이야기해 줄 거리들이 많아 참. 물론 공부 이야기 말고도 너네들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 너무너무 많은데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니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선배가 이야기해 주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이야기해 주거나 사실 미리 이야기해 주면 너무나 좋은 것들인데 사실 들을 데가 없어. 학교에서도 수업 진도 때문에 뭔가 자기의 자상한 이야기들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이런 강의를 따로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너네들 오늘 쌤이 한 10주차 계획으로 들어오긴 들어왔지만은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지금 빼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서 오늘은 강의 중에서도 너네한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가게 될 거야. 오늘 영상부터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오늘 내가 영상을 갖다가 준비했는 게 처음으로 조금 긴 영상을 준비했어. 긴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첫 시간을 거의 다 사용할 거야. 류태영 박사라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알지? 너네들 새마을 운동 다 알지? 새마을 운동을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하자고 해가지고 그때 제일 리더로 앉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야. 그때 교육 담당으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전부 다 불러일으켜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될 수 있겠다. 우리도 해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거든. 그래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오늘 공부법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더 가고 오늘 이 영상을 볼 건데 이 영상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우리 연극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마음인데 마음과 자세부터 새롭게라고 해놨잖아. 그래서 그때 이 첫 번째 마음, 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뭐 공부뿐만 아니라 각자 어떤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야. 뭐 축구를 하든지, 뭐 등산가가 되든지, 탐험가가 되든지 어떤 일이든 오늘 그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너네들 잘 깊이 새겨놔.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면 안 될 게 없어. 그래서 오늘 꼭 영상 다 보고 내가 이 영상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이제 프린트 유인물을 줄 거야. 그거 보고 너희들 다시 찾아보면 돼. 그래서 오늘 유태웅 박사의 성공법칙 이 4편 강의가 있는데 그 4편 중에 첫 번째 강의야. 요거부터 오늘 한번 보도록 하자. 제발 오늘 자지 말고 꼭 한번 이거 잘 깊이 잘 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분이 옛날 그 어려운 시절에 돈 한 푼 없이 덴마크로 유학 가셨는데 단 3개월 만에 덴마크 언어를 해내셨거든. 단 3개월. 덴마크어에 대해서 ABCD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갔어.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리고 또 덴마크에서 또 이태리 가서 또 마찬가지. 이태리에서도 또 3개월 만에 언어를 끝내버려. 근데 중요한 게 이분이 가르친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내가 그때 학생 학원에 어떤 아이도 4개월 만에 이거 끝냈다고 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너네들 한번 이 비법을 뭔가를 오늘 잘 한번 찾아가지고 마지막에 그것이 무엇이었다라고 한번 이제 좀 발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 영상 잘 보도록 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젊었을 때 제가 덴마크에 유학을 갔고 거기서 겪었던 일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철학이라고 할까요? 생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덴마크에 유학을 갈 생각을 했고 어떻게 갔냐고. 또 이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이 보통 이 얘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뭐 사회단체나 교회나 이런 데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청자들께서 이미 아시는 내용도 있을 줄 압니다만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미 아시는 얘기도 한번 이렇게 짚어나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래 저는 전라북도 임실에서도 깊은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어요. 여기 시청자들 젊은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십니다. 밤늦게까지 매일. 그런데 애들 밥을 못 먹여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어머니도 나머지 품팔이도 가고 김도 메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는데 식구들이 굶어요. 굶는다는 것이 어딘가 뭐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내 일기장을 보니까 옛날 기억도 나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일기장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못 먹고 점심 때는 물만 마시고 저녁에는 그냥 잤다. 그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는 어머니가 쑥을 뜯어다가 쑥만 삶아서 쑥국물을 파란 쑥국물을 주어서 그걸 몇 모금 마시고 학교를 가자니 기운이 없어 걸을 수가 없구나. 왜 우리나라 농촌은 이렇게 못 살아야 할까? 그런 글을 썼어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게 어쩌다 한 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쩔 때는 막 두세 달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못 사냐? 왜 이렇게 못 사냐? 야, 여러분도 나였더라면 그랬을 거예요. 못 사는 이유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배운 일이었고 무식하단 말이에요. 학력이었고 요즘 말로 빽이었고 뭐 기술도 없고 농촌에서 땅 파고 이러는 농부요. 이 농부들이 이렇게 못 사냐? 그래서 그때 내가 자라면은 내가 성장하면은 이 가난한 농촌을 좀 잘 살게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한에 맺혔어요. 그래서 일기장에 보니 늘 그걸 썼어요. 그래서 이 나라 농촌, 이 나라 가난한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그렇게 결론이 뭐냐면은 사회나 국가나 이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래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시골서는 장날 또는 추석 때가 되면은 씨름을 하거든요. 아, 힘이 있는 사람은 그냥 힘 없는 사람은 뿔병 들어서 내방쳐 버리더라고요. 오는 사람마다 하면 나중에 황소 새끼를 몰고 간다고. 그 힘이 있으면 그래요. 그것은 요즘 말로 영어로 말하면 피지컬한 파워, 말하면 육체적인 힘이야. 그 힘 가지고는 농촌을 못 살려요. 자기 혼자 송아지나 따오고 쌀가마니나 업어가는 기술은 있지만은, 그러면 무슨 힘이 있어야 하냐? 어린 마음에 제일 큰 힘은 임금님,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근데 나는 대통령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되려고 마음 먹어본 일이 없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대통령 되면 나라를 한번 막 뒤집고 해볼 수 있는 힘이 그 사람한테 국민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되고 그 다음에 힘이 뭐예요? 돈이요. 재력. 뭐 1이 100만 원, 1이 10만 원 그거 말고 그건 자기 혼자나 가족이나 먹여 살리는 돈이고 적어도 몇 천억, 몇 백조 이쯤 있으면 그 힘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바꿀 수도 있고 막 개발할 수도 있고 막 공장을 여러 개 지어서 사람을 막 먹여 살 그것도 힘 아니에요? 그것도 밥도 못 먹고 꼬르륵 온 사람이 그 힘이 언제 나가 이게? 그것도 원치 않았어요. 그럼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맨 처음 생각한 것이 에브라임 링컨이 18살 먹은 아이가 쓴 글을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미국이 역사를 바꿔놓는 일을 했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이제 좀 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필력. 글 쓰는 힘. 그러니까 사람 얼굴도 안 보이고 이쁘더니 미흡더니 학력이 있더니 없더니 그 사람은 펜대에서 나오는 글자 하나하나가 읽는 사람은 가슴을 두드려가지고 뿔끔 일어나게 한다든지 막 분발한다든지 사람을 바꿔놔. 여기 힘이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그러다 나가서 가만만 보니까 이제 분석력, 판단력, 조직력, 추진력, 기획력 이런 것들이 다 힘이요. 나는 이런 힘을 갖겠다. 이런 힘을 갖게 되면은 내 힘을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구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다음 카운터파트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혼자 소사부터 급사까지 다 아는 거예요. 다 소사부터 뭐 그냥 뭐 밑에부터 다 하지 않거든요. 권력 있는 사람은 그런 능력 있는, 분석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글 쓰고 설득력이 있고 조직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같이 카운터 파트, 만약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일을 한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힘을 키우는 거다. 분석력, 판단력, 조직력 뭐 이런 힘을 키워야겠다. 그런 큰 힘은 어떻게 나오냐? 공부를 해야 한다. 많은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공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시골서 3년이라는 세월을
지게지고 산에 가서 이러고 들에 가서 이러고 나무집 논 나무집 밭 나무집 밭 나무집 뭐 소 키우고 뭐 그러고 살았어요. 중학교 못 갔어요. 여기 시청자 여러분 집에 자녀들 보면 나 같은 애는 없을 거예요. 아니 누가 저 초등학교 졸업하고 치고서 그냥 일만 하고 일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시절에는 많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힘을 길러서 이 나라 농촌과 가난한 이것을 바꿔봐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일만 해갖고 되냐? 그렇다고 일 안 하면 먹지도 못한 걸 어떻게? 그래서 집에 집모퉁이에 있는 토끼를 키웠어요. 촌에서는 집집마다 토끼 키워요. 풀만 뜯다 먹이면 풀을 헷갈헷갈 보고 재밌잖아요. 네, 그 뒤다보고 풀만 주면 먹고 또 그것도 뭐 새끼도 잘 낳고. 그래서 망태기에다가 토끼는 귀때기를 잡고 들거든요. 망태기에다 몇 마리 잡아놓고 장날 갖다 팔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강의록이라고 하는 책을 샀어요. 중학교 못 간 사람이 혼자 집에서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책. 그걸로 독학을 했어요. 예. 그리고 독학을 몇 년을 했지요. 이 시청자님 집에 애기들 내가 18살 되더라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18살 되던 해에 읍내에 중학교가 생기게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농촌 지게지고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한다는 게 소문도 나고 또 초등학교 시절에 육개년 개근상 타고 우등상 타고 반장도 몇 번 하고 그랬어요. 깊은 산골에서 해봤자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가지고는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가정교사로 나를 채용해 줬어요. 그 집에 10살, 8살 되는 두 아이를 가르치고 놀아주는 조건으로 그 집에서 장안한 데서 자고 중학교 가게. 그래서 18살에 중학교로 들어갔어요. 시청자 여러분 집안에 아들, 딸 있지요? 18살 되는데 중학교 들어간 애가 누가 있어요? 지금은 다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다니나 해보고 저 깊고 깊은 산속에 내가 어디서 왔다고 하면 도시 사람들이 아이고 토끼하고 발 맞추러 사는 동네에서 왔냐고. 깊은 산골이거든요. 거기서 중학교 들어간 아이하고 서울이나 여기 뭐 어디 영등포나 이런 데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다니라고 비교를 하면은 30배가 나서요. 여러분 자녀들이 유태형 소년에 비해서 30배 낮은 사람들이요. 그럼 무엇이 바꿔놓느냐? 마음이에요. 나는 떠난이 있더라도 힘을 길러서 가난한 우리나라 농촌, 가난한 우리 민족을 잘 살게 하는 그걸 내 이루어야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 힘을 길러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그 시골에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서울 올라가는 차비를 해달라고 그래서 6.25 직후에 서울에 올라갔어요. 겨우 서울 올라간 차비. 그래서 기차역에서도 자고 길가에도 자고 거지 생활을 했어요. 맨 처음 시작에 구두닦기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야간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야간대학으로 졸업하고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세계적으로 좀 훌륭한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경험을 배워다가 우리나라에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보고 다 보고 하니까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아주 가난하게 못 살았는데 세계 1등 복지국가다 이거요. 그걸 목표로 했어요. 유학을 가려면 공부를 잘해서 시험 봐가서 국비장학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돈을 쳐 발라서 그냥 딛고 가든지 아니면 빽이 좋아서 미국에 뭐 삼촌이 산다든지 뭐 장관 아들이든지 그렇게 산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돈도 빽도 공부도 못하고 인물도 못 나고 집안도 못 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유학을 간다요? 마음먹은 자체부터가 안 된다고 그래 사람이. 누가 그런다고 하면 이야 될 나무를 쳐다봐야지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냐 이런다니까. 나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더 쳐다보고 또 쳐다봐라. 그러면 기어 올라가진다. 아니 진짜요. 그래서 덴마크에 유학을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나는 꼭 간다 이거예요. 천학수도 간다. 이 참 무식한 결심이야 보니까. 근데 무식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는 13년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막 한을 끌어맞췄어. 이게 한 번 생각했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요. 내가 14년 갔으니까 13년 만에 갔으니까 망정이지, 그때 안 갔으면 15년 20년 후에라도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니요, 죽는 날이라도 막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 그러고 있던 차에 가기는 가야겠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끌어준 사람도 없고 관심 가진 사람도 없어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가 가끔 TV에서 강의도 오고 오니까 아, 저 사람 또 나왔구나 이렇게 하려는가 모르지만은 그 시절에는요 관심도 없어요. 길가에서 아무데라도 자도 누가 동정한 사람도 없고 굶어서 그냥 기운졌어서 삐지삐지 이렇게 댕겨도 누가 뭐 거시건 도와준 사람도 없어요. 예. 지금이니까 얼굴이 좀 뽀글뽀글하니까 조금 관심 가지고 그래도 박사다 뭐 어쩌다 하니까 그럴란가 모르지만 그 시절에 그랬어요. 그런 시절에 높은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결심이 필요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해요. 자기 현재 위치가 돈이 없고 인물이 못나고 남자고 여자고 천원집 아들이고 귀연집 아들이고 관계없어요. 자기 내면의 꿈 가진 것은 자유요. 내가 말을 안 하면 너 왜 그런 맘 먹었냐? 그런 말 할 사람도 없어. 맘 먹는 건 자유거든. 예. 그래서 유학을 간다 이거요. 간다 이거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표현을 했던가 봐요. 어떤 친구는 태영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선교사가 유학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는가 보다고. 뭐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없어요. 그런 거 간다 이거요. 누가 나를 얼굴 보면은 좀 금방 곧 떠날 것 같이 보여. 아니 이게 그게 기예요. 가슴 속에 막 우러나와서 얼굴 표현되는 것이 기예요. 그래서 이게 쭉 가는데 막연하지요. 아니 고등학교 출신이 누가 너 이렇게 하면 유학을 간다 뭐 유학 그 갔다 온 사람을 만나기를 했나 누가 안내하기를 했나 혼자 마음을 먹었어. 예.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서는 왜 유학을 가야 하느냐? 한국 농촌에 관한 논문을 써라. 이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 농촌의 문제점들, 대책들 이런 것을 나 나름대로 썼어요. 그리고 나를 소개하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실력도 괜찮네. 예. 왜냐면 중학교 인류고등학교 야간학교를 다녔으니까. 예. 그리고 괜찮고 관계대명사 전치사 이런 것도 제대로 잘못 써가지고 그 편지 글을 볼 것 같으면 닭고기 요리라고 밥상에 올라온 거 보니까 털럭이 막 두근두근 붙었어. 털럭이나 뜯고 요리를 해야지. 그렇게 어리숙은 글이라 그 말이에요. 다 썼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또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드리니까 네가 아무도 모르고 어떤 교수나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 지도도 안 해주고 그래서 했으니 그 편지를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한테 보내기 좋겠다. 그렇지 아무도 모르는 바에는 근데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야지 또. 도서관에 가서 대백과사전을 이게 떠들러 보니까 프레드릭 9세 임금님이 국왕이다 써있더라. 지금 현재 덴마크의 국왕은 마르가렛 여왕이에요. 그 마르가렛 여왕이 아버지요 바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아서 지금은 그 딸이 왕이 돼서 여왕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 그 여왕 프레드릭 9세.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바에는 임금님한테 편지를 보내야겠다. 그래갖고는 편지 서두에다가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물론 영어로 그래갖고 봉투를 크게 만들어서 타잡기도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손으로 일일이 인쇄처럼 몇 수십 페이지를 편지 써서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왼쪽 위에 구석지에다가 from 보내는 사람 말이 영어로 그리고 태영 유 어쩌고 저쩌고 번지 쓰고 레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 탁 썼어. 그리고 신나게 하고 한가운데다가 투 그리고 영어로는 받는 사람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그것까지 막 신나게 썼어. 근데 주소를 할 수가 있어야지. 아니 대백과사전에 임금님은 어디 몇 번째 살다 소리가 없어요. 요즘같이 컴퓨터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 인터넷도 없고 우리나라에 대사관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붙였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걱정 말아라. 그 나라 편지 배달부가 임금님 어디 사는지 모를까 보냐. 아이고, 아무리 칠뜨기 팔뜨기 편지 배달부라도 임금님 어디 사는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 임금님은 그 나라 서울에 살겠지. 그 나라 서울이 코펜하겐이니까 코펜하겐 덴마크 그렇게 썼어요. 그거 서울서 붙이면 안 받아요. 우체국서 주소 없는 편지로 누가 받아요? 시골에서 간이 우체국에 갔단 말이요. 근데 영어를 모르는 아가씨가 대신 보니까 꼬부랑꼬부랑 뭐 써졌으니까 도장을 팍팍 찍고 받더라니까.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이요. 주소를 제대로 알아서 썼다 보더라도 국가 원수에게 내는 것은 여기서 국가 원수가 써야 돼요. 아니면은 특사나 대사나 무슨 총리나 이런 사람 통해서 올려야지. 아, 구두 닦여내면 쓴다고 들어가겠어? 근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요. 그래서 한 달쯤 기다리고 있더니 편지가 왔어. 보니까 편지 봉투에 로이얼 데니시 킹. 아, 박수 치면 한번 되겠어요. 네. 아, 편지 봉투에 보니까 주소가 왕궁 사무실. 이게 데니시 로이얼 데니시 킹, 오피스 오브 로이얼 데니시 킹. 이게 왕궁 사무실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아, 그리고 내 이름이 대학한테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냐. 거기 연애할 때 첫 번째 연애 편지 받은 기분이야. 그냥 막 벌렁벌렁벌렁. 이게 떠들러 보니까 요즘에 A4 용지라고 이게 이만한 A4 용지요. 요거 절반만한 용지 편지가 여기다가 위에는 인쇄가 됐어요. 왕궁 사무실 주소 뭐 인쇄되고 마크도 있고. 근데 영어로 딱 3줄 반. 근데 사인한 사람이 임금님이 아니고 아시스탄트 투 디 로얄 데니시 킹. 이게 왕궁 임금님 보좌관 아무개하고 사인을 했는데 내용도 간단해. 영어로 3줄 반이야. 간단히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임금님이 당신의 편지를 보고 감동이 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정부에 이첩을 했습니다. 임금님이 부전지 좀 넣어가지고 국제 장학생 하는 외무부 장관한테 보냈던 것 같아요. 또 한 2주일쯤 있은 게 이제 또 편지가 또 왔어요. 근데 외무성에서 왔어. 외무부 차관보가 사인하는데 그때는 이 A4 용지 이렇게 이만한 편지지 막 가득 찼어요. 찼는데 핵심 요지가 당신이 원하는 기간,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당신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이건 세계에 이런 스칼라십이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기간, 당신 2년, 3년, 20년 네 맘대로 쓰래. 당신이 원하는 장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산대학, 서울대학, 동국대학, 고려대학 맘대로 쓰라 이거. 당신이 원하는 분야, 음악, 정치학, 농학 마음대로 쓰라 이거예요. 우리 정부가 다 책임진다. 아, 그런 스칼라십 어디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쓸게? 그 나라 대학 이름을 알아야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 어느 대학 가서 무엇을 공부한다고 하겠어? 참말로 무식해. 그래서 그도 대답을 다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은 먼저 내가 가서 당신네 나라 말을 이게 영어로 말하면 Danish Intensive Danish Language Course 이게 언어 과정 여기다가 나를 넣어주면은 말 배우는 동안에 당신네 나라 대학도 보고 뭣도 보고 어디 가서 공부할 거에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지혜롭게 대답했어. 이제 그때 말한다 이거 몇 년을지 어디 가서 할지. 예. 그러니 왕복 비행기표에다가 그리고 일본 가서 하룻밤 자야 덴마크 비행기를 갈아타요. 이게 자는 호텔 값에다가 식비에다가 그냥 바우처로 그냥 사진 먼저 쏘았어 그냥. 그래서 갔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신데렐라 같은 얘기지만 신념과 믿음, 확실한 자신감과 신념을 가지고 사는 그 일에는 이런 일들이 제 생애는 크게 6, 70건이 넘어요. 각자 다음에 또 다른 얘기도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또 공부하는 것도 그래. 내가 말 배우는 요즘에 언어 과정이다 해서 랭귀지 과정이다 해서 막 초등학교 때부터 칭따오 청도에 갔더니 뭐 우리 학생들이 1000명이 나가 있더라고. 카나다 밴쿠버에 갔더니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한국 학생들만 2만 명이 와 있어요. 막 세계 각국에 야단나서 어렸을 때 말 배운다고. 예. 근데 말 배운 건 나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서 쭉 공부하는 거 그렇게 절대적인 찬성은 아니에요. 왜냐면 말만 근사하게 꼬부라진 소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 들은 게 있어야지. 신념이 있어야지. 사는 자기 생활 철학이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이런 것 없이 말만 잘해갖고 못 올 거예요. 이 지구상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미국, 카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뭐 인도, 필리핀, 아이고 수십억이요, 수십억. 예. 뭐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 되냐? 그 사람 다 장관 되냐? 아니요, 말만 해갖고는 안 돼요. 어머니들 좀 생각할 일이야. 근데 말을 제가 뭐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덴마크에 탁 공항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덴마크 말을 하는데 한국에서 들어본 일도 없고 갔다 온 사람은 어떻게 되겠다고 들어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 없잖아요. 아이고 웃음이 나와서 해서 뭐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것도 말이라고 하는가 어떻게 서로 알아듣는가. 아 진짜요. 그냥 내가 그냥 너털대고 웃었으면 사람도 나 미쳤다 볼 거예요. 진짜 웃음이 나와. 말 같지도 않으면 하는 거지. 저 사람도 감정을 표현한. 내가 그때 생각했어. 우리나라 말은 얼마나 감정 표현하는 좋은 말이 있는지. 간지럽다도 근질근질, 간질간질, 슬금슬금, 살금살금 뭐 어떻게 이런 말들을 표현하냐. 그 말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 말을 배우려고 생각하니까 겁이 팍 나요. 저 새들이 지저귀는 새소리 같은 소리를 언제 배우냐 이거요. 그 말을 배워야 그 나라 대학에서 공부하지. 영어는 안 되고. 겁이 팍 나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는데 그때 지혜를 받은 것이 어느 습득하는 기술로 제가 여러 나라 말을 배웠는데 시청자 여러분 또는 아이들한테 이 말을 꼭 전하세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뭐런 마음이 나오냐면은 너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 나 깜짝 놀랐어.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한국말 어떻게 배웠어요? 단어부터 배웠어요? 동사부터 배웠어요? 아니요 그냥 아빠 까까 쉬 그러다 배웠지 뭐예요. 아버지도 아버지 말도 못하고 아빠 하다가 아빠 하다가 아버지 하다가 어부배 하다가 하여튼 그러다가 흉내내다 배운 거야. 그게 딱 흉내내라. 새 소리든 고래 소리든 이 사람들이 내는 흉내를 내면은 문법이고 뭐 생각할 거 없어. 흉내내면 그 속에서 문법이고 다 들었어. 우리 문법 안 배워도 우리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 깊은 산 속에 있는 할머니하고 이 얘기 봐요. 한국말 다 알아듣고 다 말을 해. 문법에 대해서 무슨 토시가 뭐냐고 물어봐요. 토끼 새끼라고. 네. 문법 몰라도 말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흉내내기를. 그럼 얼마만큼 흉내내야 말이 통하냐? 영어로 말하면 common conversation. 일상 용어를 몇 마디쯤 되냐? 그래서 이게 내가 자다에 나서 막 글을 써봤어요. 글을 쓰기를 나는 이때일이 뭐다, 나는 몇 살 먹었다, 내일은 뭐냐, 뭐 이런 말로 한 8, 90말을 쓰다 보니까 더 못 쓰겠어요. 그래서 대개서 한 200말 되겠네요. 기도하는 거. 그러면 네가 하루에 몇 마디를 읽었냐? 새벽부터 밤까지 내가 머리가 좀 모질한 사람이니까 한 10번, 20번, 100번씩 막 쓰고 올라가고 하루에 내가 10말을 읽었다. 그러고 나니까 그냥 가슴이 툭 터져. 아무리 새소리 같은 소리 한 달이면 끝나갔구나. 10말이면 30일이면 300말 아니에요. 200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자신감 바짝 생겨. 이까지 그 말에 한 달이면 끝내겠다. 근데 이내 또 나한테 야 너같이 멍청한 놈이 외인다로 머릿속에 들었냐? 외우면 잊어버리지. 뭐 있더니 안경을 잊어버려. 자식이 죽었는데 그냥 울고 살고 한 사날 일주일 지나면 눈물 닦고 한 서너 달 지나면 헤헤 하고 또 살아요. 그런 거예요. 잊어버려야 이게. 그래서 그거 참 공평해. 그래서 잊어버린다. 그래서 3배를 잡았어. 석 달간 이만 하루에 10마디 쓰면 석 달이면 900말이야. 막 이를 안 물고 그냥 900말을 했다. 그러면 나는 700말을 잊어버린다. 머리가 미련하니까. 내가 미련한 걸 인정했어. 700말을 잊어 200말은 남잖아요. 적중했어요. 3개월 만에 그 나라 마스터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 공부하는 건
보통 앉았냐 섰냐 갖고 안 돼. 전문 용어요. 음악을 한다 뭐 안단테다 뭐 피아노 시모 할머니한테 가서 피아노 시모가 뭐냐고 물어봐요. 예, 피아노 있는 뭐 베개냐 그럴 거야. 예. 하여튼 그게 전문 용어예요. 예. 그래서 전문 용어로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냥 나보고 사람들은 말은 천재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스라엘 유학 갔을 때도 3개월에 끝내버렸어요. 나중에 자세한 얘기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서 제자들한테 그런 신념을 가지고 눈이 번쩍번쩍하고 막 하겠다는 신념 딱 가진 학생들 다 했어요. 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끈기, 이것이 덴마크 공부할 때도 여러 가지를 했어요. 내가 덴마크 공부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무엇이 있는 거니? 예. 덴마크라고 나 조그마한 나라요. 내가 공부할 때 480만 명 인구가. 지금은 550만 명 돼요. 예, 인구가 별로 안 늘어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에서 보고 역사적인 공부하고 왔는데 좀 유럽 여러 나라를 좀 댕기면서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장학금 받아서 유럽을 어떻게 다 댕겨? 근데 내가 간다 이게. 내가 프랑스고 이태리고 뭐 독일이고 한번 다 다니면서 문화시찰도 오고 공부 좀 하겠다 이거요. 예. 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생각하고 외무부 차관을 찾아갔어. 예. 차관을 찾아가서 이제 그 사람한테 말을 꺼내려고 이렇게 했어요. 나를 왜 장학금을 주고 용돈도 주고 이렇게 나를 키우냐? 그랬더니 우리 덴마크 정책이 선진국으로서 발전도상국가, 즉 말하면 후진국가 청년들을 들여다가 교육을 시켜서 보내가지고 그 나라도 잘 살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 가운데에 임금님께서 특별 부탁해서 당신은 A급, 특급 이게 장학생으로 이렇게 모신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 거니? 그러면 내가 한국에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농촌과 나라를 위해서 이러는 것을 당신은 원하겠구만요. 그렇다 이거요 이게. 예. 그러면 덴마크에서만 공부하는 것하고 주위에 이태리다 프랑스다 독일이다 다 둘러서 가서 보고 한국 가서 이런 거 어떤 것이 좋을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거야 프랑스도 가고 독일도 가고 영도 가고 하는 게 좋다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투자한 김에 좀 투자를 더 하라. 그러니까 외무성의 국장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용돈 주듯이 그렇게 하냐. 이 국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냐? 그러면 내가 장관을 좀 만나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왜 장관을 만나냐? 국장 자기 힘으로 못 온다 보니까 장관한테는 판공비도 있고 특별 예산도 있으니 내 장관한테 내 얘기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내 담당인데 어떻게 당연히 가냐 이게. 그러더니 그러면 내가 먼저 장관을 만나고 이 얘기를 하고 나면은 당신이 얘기해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잘해? 한국에서 시커먼님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장관님께 와서 턱도 안 되게 유럽 일주 공부시켜달라고 할 텐데 그거 안 된다고 하시오. 그 말 미리 가서 하려고? 네, 그래. 그랬더니 안 그런다고. 지금 근데 덴마크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고 내가 진심으로 당신 말을 대변을 했다고. 근데 열흘 후에 연락이 와서 갔어. 얼굴이 환해가지고 당신의 입장에서 당신의 이 얘기를 장관한테 얘기했던 장관이 특별 예산을 세웠다 이거예요. 3만 달러를 예산. 40년 전 얘기요. 그래가지고 유럽 일주를 하는데 이야 파리에 가거나 이태리에 가거나 스위스에 가면은 거기 있는 덴마크 대사관에서 나를 마중을 나와서 인류 호텔에다 재우고 그리고 대사 이름으로 공문을 내서 국가기관에 공문을 내서 농산센터다 뭐 산지농업이다 이런 데 가서 전부 브리핑 받고 그냥 우리나라 무슨 시창단처럼 말이요. 문 열어주면 내가 내리고 학생으로 걸고 다녔어요. 어깨에다 다 힘주고 별게 있냐 이거요. 내가 후원했지. 아니 여러분 자녀들 시청자들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니까. 근데 먹을 때 유태형 박사는 먹고 한다고 했는데 나는 될까? 그래도 한번 먹어보지. 그거 무효요. 마음속에서 막 들들 끌어올려야 되지. 끌어올리는 마음으로 가서 이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내 귀에 빨려 들어와. 그래가지고 쭉 세계 일주를 했어요. 수업 달러 방학 때마다 대단했어요. 그래놓고 생각하니까 이제 너무
귀족적으로 큰 호텔에서 근사한 식당에서 먹고 근사한 데만 가고 전부 고관도에서 브리핑 오고 댕겼거든. 근데 좀 밑바닥을 좀 댕겨갔다가 또 나중에는 또 무전여행을 댕겼죠. 뭐야 배낭만 짊어지고 하루에 2달러 쓰면서 요즘에 무전여행 학생들을 보니까 그냥 돈 갖고 가서 그냥 가서 쇼핑하고 저 쇼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 하루에 2달러 요즘에는 한 20달러 들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슈퍼마켓에서 식빵 큰 놈 하나 배낭에다 사놓고 잼통 하나 사놓고 물병 이렇게 요즘에 그저 석수 물병 있죠. 그런 물병에다가 물 어디서 떴니 뭐게 변소에 가면 막 그러면 따라갖고 마시면서 먹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그런 것도 댕겼네. 그냥 상류에서 다니다가 밑바닥을 살아. 그리고 독일이고 뭐 어디다 가다가 보면은 가족들이 어디에서 캠프원들에 가. 캠프원데 가면은 재밌는 에피소드요. 이제 배는 고프잖아요. 그 빵만 몇 조각 먹고 어디 가서 썩으면 사과 사가지고 반 쪼개내버리고 거름이나 먹고 그랬는데 아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네. 그냥 요즘 애들이 그런 배짱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가다가 아이 뭔 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구워 잡어요. 네. 물어봐. 아 이게 양고기다고. 아 그거 맛이 있냐고. 그러니까 맛이 있다고. 그런데 내가 그 안 물러나. 얼마나 맛이 있냐고. 그러더니 아주 맛이 있다고. 돼지고기보다 맛있냐고. 아 그보다 맛있다고. 소고기보다 맛있냐고. 아 맛있다고. 그렇게 자꾸 끈질기게 하면은 한 점 먹어보라고. 그러면 앉아서 퍼대고 앉아서 다 먹어 그냥. 가족들이 뭐는 많이 갖다 놨어. 그냥 배가 볼록하게 먹고 트름을 꼬르륵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무전여행을 그러고 되겠어요. 예. 그리고 기차역에서 자고 공항에서 자고 기차역에서 이런 데서 또 시청 광장 같은 데서 나무 그늘에서 여름에 자면은 옆에서 여학생도 자고 배낭 속에서 이 얘기 보니 영국의 부잣집 딸도 그러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예. 그런 인생의 경험이 필요한데 여기 무전여행 보는 학생들 뭐 돈 가지고 가 일본 호텔에 가서 쇼핑 잔뜩 오고 왔다 갔다. 정말로 안 가보다 나설랑가 모르지만은 예. 그렇게 또 무전여행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덴마크에서 있었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게 또 신문사에서 막 자, 이불 가라. 에? 언제 시험 쳤냐? 바로 쉬어요. 바로 전에 쳤어? 그래 일단 쉬고 이 표를 넘어가도록 합니다. 야야, 이불 대고. 에이, 웨이크 업.